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들을 총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한 권만 보면요, 기후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저자는 놀랍게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자 매해 전 세계 최고의 부자네 아니네 막 이런 것들을 다투는 인물 빌 게이츠입니다. 부자인데요, 똑똑하기까지 해요. 반대인가요? 똑똑해서 부자가 된 건가요? 뭐 어쨌든요, 빌 게이츠의 기후 문제에 대한 책을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은 좀 컨셉에 맞게 옷을 입어봤거든요. 눈치를 잘 못 채시겠죠? 사실은요, 이 아네티입니다. 이 아네티에 딱 보시면, 자, 이렇게, 네, 맞죠? 네, 플라스틱을 줄여서 고래를 구하자, 막 이런 얘기거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빌 회장님한테 공돌이란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말 성공한 공돌이시죠. 네, 그런데 이 책은요, 확실하게 공돌이가 쓴 책이 분명합니다. 일목요연한 정리, 뚜렷한 카테고리,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하는 넘버링, 마지막에 요약 정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도식적이지만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뿐만 아니라 내용 전개로 봐도요, 코딩할 때 문제 해결 솔루션과 유사하게 전개가 됩니다. 먼저 왜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여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요. 물론 그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도 같이 알려주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줄여야 할지 나눠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이 할 일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문제점의 제시,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제시라는 솔루션.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쉽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있어요. 기후 이야기 같은 것을 하면요, 어마무시한 숫자들이 나열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숫자들이요, 어떤 의미인지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숫자들을 쉽게 해석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기억해야 할 숫자는요, 510이에요. 510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10억 톤이거든요. 그렇게 기준점을 잡은 뒤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요, 어떤 행동에는 510억 톤의 몇 %를 차지한다 라든가, 또 어떤 대안을 쓰면 510억 톤 중 어느 정도를 감소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줘서요, 대강의 상대적 수치가 머릿속에 정립이.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좀 황당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요, 10억 마리 정도의 식용소를 키운다라고 하는데, 이 소의 방귀와 트림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510억 톤 중 4%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소만 따져서요. 그리고 사실 똥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빼고 소의 방귀와 트림만으로도 4%라는 거죠. 다른 동물까지 합치면요, 이게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자동차나 SUV, 오토바이 이런 걸 다 합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니까 8% 정도입니다. 소의 트림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솔루션 중에 하나가요, 고기를 덜 먹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실험실에서 키운 배양육이나 식물성 고기 같은 것들을 소비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이런 것들이 왜 기후 문제와 관계되나 싶었는데요. 가축을 키우는데 그들이 내뿜는 메탄 외에도요, 땅도 필요하죠. 에너지도 들어가죠. 탄소 발자국이 많이 남는다고 사실 가축 사육은요, 하나의 부분일 뿐이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요, 콘크리트, 강철,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물건을 제조하는 일이에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기 생산에 관련된 일들인데요, 510억 톤 중 27%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축을 사육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19%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전체 교통과 운송은요, 16%를 차지해서요, 네 번째 원인이 이런 되더라고요. 각각의 원인들과 그것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연구되는 것에서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그야말로 지금까지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책에 망라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빌 게이츠가 전문가긴 한데요,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지만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온실가스는요, 몇천 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산업혁명 이후 불과 한 200여 년 사이에 지구의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지구의 온도를 1도 정도 올렸다고 해요. 사실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들이 계속 감지되는데 그게 겨우 1도 차이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면 21세기 중반에 지구는 1.5도에서 3도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요. 세기 말이 되면 4에서 8도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지구가 망하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지구가 대기오염 같은 것 때문에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기온이요, 2도만 올라가도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산호초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다 파괴되는 거거든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은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길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해양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요, 최근의 폭풍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강도와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동토층이 녹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옛날에 유행했던 병원균 같은 경우가 다시 유행해가지고 세계적인 팬데믹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상기후 정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기후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요,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겠는데 일단 지금 그리고 오늘은 아니야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는 건 이해하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내일로 넘기자라는 자세거든요. 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내일이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책을 보시면 그래도 마음속에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고요, 일상에서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조금은 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요, 따지고 보면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여러 명에게 보여지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구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논리 좋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구를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